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모처럼 여러분을 뵙습니다. 제가 몸이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엉망이었는데 오늘 조금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 너무도 위중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국면을 멀리서 보면은 잘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은 가까이서 보면 몰라요. 가까이에서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일어나고 많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대세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사람은 많이 보이는데, 만져지는 사건도 많은데, 그걸로는 실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요,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선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흔여건.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두 개 다 대통령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다루지 않는다. 그럼 마흔여 위원 관련한 이 사항을요, 조만간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 마흔여을 아마, 현재 구인 쪽으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밖에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재판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죠. 특전사령관이 어떻게 말을 바꿨다더라, 해유 공작 당했다더라, 홍장원이가 이런 말 했다더라, 저런 말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럼 결정적인 변수가 되느냐? 글쎄요. 그거 작품으로 치면요, 소품입니다. 소품들. 그거는. 진짜 메인 골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두 개예요. 부정선거권, 마흔여건,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십거리로, 이야기거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대통령, 자, 드디어 탄핵에서 풀려난다,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세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지금 대세를 결정짓는 것은 재판 관련해서는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부정선거를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 헌재가 8명,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걸, 기각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라든가, 여기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보낸 그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도 한통속인 거야. 따지고 보면요. 작은 이슈에서는 아닌 것처럼, 공평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도 해주고, 아주 공정한 어떤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판단을 달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슷한 사례를 조선일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언론사 통틀어서 조선일보 스탠스가 가장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 이러다가 조선일보 돌아오는 건 아니냐? 저도 그런 비슷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조선일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딱 나와 있죠. 바로 이 사설인데 말이죠. 조선일보의 생각을 읽으려면 이 사설을 항상 봐야 됩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스탠스가 맞을 겁니다. 왼쪽에 이재명도 아닌 거죠. 이재명 아웃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마 전 대법원 재판 끝내달라 요청해야. 이재명도 아웃인 거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래 보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동은요, 이재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아웃입니다. 이게 확실해요. 자, 그렇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사설 근거 없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고객 제외, 이걸로 조선일보 입장이 스탠스가 완전히 드러났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채널A, JTBC, TV조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하고 똑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안 다루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요 밑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사죠. 요거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 영웅 안중근의 이제 이야기를 들면서 지금 헌재가 개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다라는 이걸 또 사설로 실었습니다. 저런 걸 보게 되면 조선일보가 도와주는가 싶죠. 근데 저런 건 제가 볼 때 소품이에요, 소품. 작품으로 치면 거대한 골격은 따로 있습니다. 소품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런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헌재 재판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벌써 캐치한 언론인도 많습니다.
여기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우파 이제 신문인데요. 언론인데요. 여기 기자가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렸더라고요. 화가 납니다. 정형식, 김복경, 조한장 믿었던 세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헌재 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흔역 변론 재개는 쉬우였다고.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8대0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대0. 전에 경실련 그 사무총장을 했고, 그 이석연이라고요. 원래 이 사람은, YS 쪽 인물인데, 전라도 출신이죠. 좀 나름대로 이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거는 뭐 다른 거 따지는 게 아니다. 위헌성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랑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8대0 간다. 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해보자, 두고 보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언론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취재 기자들 귀에 지금 포착된 내용들, 정보들 이런 걸 취합해보면요. 8대0 유력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이긴 게 몇 개 있어요.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팩트가 몇 개 확인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를 전혀 다루지 않고 뭐 선관위 서버를 이렇게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검증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합선거의 명부도 대조해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지금 8인 체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9인 체제 가면 더욱더 어렵겠죠. 마흔여 기를 거기 꽂으려고 하는 거기서 지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여준 이 기자의 이야기로는 8인 평의에서 이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대0으로 벌써 굳혀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그때도 논쟁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고성이 오가고 막 그랬대요. 그렇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도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결국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내부의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배후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라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있다, 북한이 있다, 중국이 있다.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긴 한데 다른 어떤 돈이라든가 불법한 거래, 뭐 어떤 재판 거래 이런 것도 의심할 수가 있지만 증거가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나마도요,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야, 국민의힘 48.8, 민주당 29.6. 물론 여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저들이 이걸 부정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보통 좌파들에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경제신문, 그리고 리얼미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29.6이 사실은 30이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또 많이 나옵니다. 꽤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 자체는 크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48.8이면 거의 50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 같은데, 조건이 다 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지지율만 다릅니다. 지지율만. 그 밖에 뭐 미국발 뭐 거대한 외적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희망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뭐 트럼프가 움직인다. 미국 국방부가 움직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런 거대한 어떤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제가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그거는 그대로 물론 서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렇지만 빨리 와야 돼요. 그게 너무 늦으면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 보니까 2월 말에 끝낸다. 아니면 늦어도 3월 초에 끝난다라고 하거든. 그럼 며칠 남지도 않았어. 이제 한 20일쯤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상황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걸 발표를 그 사이에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희망은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현재는 분명히 정해진 목표, 정해진 틀 갖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밖에서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그냥 난리를 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불관원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지지율에서 엄청난 변화가 터졌잖아요. 이 정도면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55% 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도 한 50% 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저항을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급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 여론입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흔히 이야기하는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이면 된다 그러죠. 물론 됩니다.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이면 게임 끝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가능성이 0입니다. 0. 아무리 많이 모여도 실제 100만 모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방식보다도 여론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은 그냥 한 45% 50% 지지율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60%가 필요합니다. 60% 만들려고 하면 우파 결집만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정광훈 목사 쪽은 중도 확정성은 0이잖아요. 제로잖아요. 아무도 중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파 결집의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정광훈 목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구하는 것은요. 장기 미션이 아니에요. 장기 과제가 아니고 끝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 지금은 주력 라인이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 광주에서 드디어 거대한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애국 집회가 열립니다. 제가 전환길 강사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2030,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립중도층 외연 확장은요, 2030을 말하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입니다. 거대한 계층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대부분, 이 연령층의 남자들이 대부분 대통령 고하자 쪽으로 지금 오고 있고요. 부정선거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응?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들이 한쪽으로 쫙 오다 보니까 그 세대들은 젠더 갈등이 있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막가파 행태를 보고 질려가지고 민주당이 민주 없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서서히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상당히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 폭동은 전적으로 그들의 변수입니다. 그 변수의 요인이에요. 그걸 확산시켜야 됩니다. 광화문은 계속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거기서는 1년, 2년, 3년 뒤도 계속. 근데 전환길 이 팀은요, 집회팀은 존재하겠지만 전환길 강사 본인은 단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전환길 강사는 빠져나간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면은, 기각이 되면은, 직무 복귀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전환길 강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장애 집회 안 나가요. 길어야 한 달 안에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인용됐을 경우,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 그때는 본인이 그러더군요. 혁명만이 답이다. 그때는 진짜 혁명 전사가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재인이가 옛날에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게 기각되거나 뭐 그런 국민의 뜻과 다르게 나올 경우 혁명만이 답이다. 혁명을 떠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문재인이가 했던 그 이야기를 전환길 강사도 이야기했어요. 진짜 혁명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전환길 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화문 뉴스는 안 나가요. 나쁜 뉴스만 나갑니다. 정광훈 목사 사업 관련해서 식구들이 무슨 거기 돈벌이 하고 있다 이런 뉴스만 나간다니까.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앞으로 계속 하시더라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요, 전환길 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광주에서 이번에 만일에 부산에서 대구에서처럼 그런 거대 집회가 성공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긴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지지율에서 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대로 가면 설사 대선이 열린다 한들 이재명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지금 쉽게 못해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전면에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선관위도 함부로 못 움직인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겁이 나서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대선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죽서 개주는 거야. 그냥 그들로서는 안 된다니까. 그걸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꼭 전환길 효과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언론사들, 방송사들, 신문사들이 전환길을 보도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매번 보도를 해준다고. 그게 전환길이 그들의 입맛에 맞아서 그렇겠습니까? 2030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민 여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집단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민심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화문은 그런 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그 특정한 집단만 딱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단체처럼 보이는 거야, 거기는. 근데 여기 전환길 강사가 있는 곳은 그게 아니에요. 보수단체는 어린 반부르치도 없습니다. 냄새 자체도 안 나. 때문에 지금은요, 효율적으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전환길 강사는 한시적으로 그야말로
일종의 이제 초청받은 하늘이 내리는 그런 어떤 선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도 노무현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향이 우파가 아니야. 때문에 먹히는 겁니다. 지금 전환길이 만약에 진짜 우파면요 그 효과 안 납니다. 어쨌거나 이 싸움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파들만 갖고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돼요. 지금은 2030들이 와야 되고 2030은 원래 탈이념 세대입니다. 거기는 좌파들도 있을 수 있고 우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념 충성도가 약해요. 낮습니다. 왔다리 갔다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번에 대거 놀랍게도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콘이 그 지금 최선봉에 깃발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국민의힘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 진한길 강서밖에 없습니다. 이 집회, 광주 집회 대성공시키고 대전 그리고 3.1절. 근데 3.1절도 어떤 면에서는 늦다고 합니다. 3.1절 전에 끝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집회가 이번에 이 광주 집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구만큼 모여버리면 동대구 그럼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자, 목소리가 벌써 또 싹 이렇게 사라지네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내일부터는 하루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광화문을 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십시오. 나 앞으로도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하시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단기 미션입니다. 단기 미션. 시간이 끝을 내야 되는데 어디에 세상 민심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난기를 막 비난하더군요. 그쪽에 있는 몇몇 인사들이. 그건 정말 자살골입니다.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